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왜 웃으시죠?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18번 할 차례죠? 네. 예, 발음 잘해야죠. 자, 289페이지입니다.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번 할 차례 맞습니까? 네. 예, 맞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18번부터 나오게 되는 게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이 계약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유형이, 자, 일단 당사자, 계약 당사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체결을 하되 약정을 하는 거죠. 제3자 수익 약정을 통해서 대금을 을이 갑에게 지급하지 않고 병에게 이렇게 대금 지급하라는 거예요. 그럼 병은 수익자입니다. 따라서 제3자 병을 위한 계약이라는 거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갑 같은 경우는 주로 요약자라고 합니다. 요약자. 요청했다는 거예요. 요구했다는 겁니다. 제3자에게 제3자가 수익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을이 승낙했다라고 해서 낙약자라고 합니다. 일단 이 요낙수의 관계를 좀 파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갑과 병의 관계, 네? 갑과 병의 이 관계가 대가 관계입니다. 대가 관계. 그리고 갑과 을 사이의 관계가 이제 보상 관계입니다. 어디까지나 계약 당사자는 갑과 을이 계약의 당사자고 병, 요 놈은 이제 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게, 이 병 요 놈이 나중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은 병에게 권리가 딱 생겨요. 네?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딱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권리를 을에게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예, 따라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행 청구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손해가 생겼다라고 한다면은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게, 어디까지나 병은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 계약 자체를 갖다가 뭐 해제를 한다거나 취소한다라거나 이런 거는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이렇게 병이 하게 되면은 병에게 권리가 딱 생기는 거기 때문에 수익의 의사표시 이후에 갑과 을이 뭐 합의를 통해서 병의 권리를 갖다가 뭐 없애버린다든가 이런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뭐 이 정도 아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죠. 어떻게 나오는지. 자, 18번. 자,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자, 매매 대금을 자신의 채권자 병에게 지급하도록 을과 약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병이 이제 수익자인 거죠. 자, 다음 설명 중 틀린 겁니다. 자, 1번에 병, 수익자가 매매 대금의 수령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 을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병에게 계약 이익 향수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예, 최고할 수 있습니다. 물어보는 거죠. 네 수익의 의사표시 언제 할 거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답이 없으면요. 그렇죠. 답이 없으면 이제 거절한 걸로 보는 거죠. 자, 2번. 병은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에게 직접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예, 그렇죠. 이행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자, 다음 3번. 병이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를 했는데 을이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가 없죠.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요. 따라서 3번이 이제 정답인 것이죠. 쉽죠? 예. 자, 4번. 을이 병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했는데 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금이 병에게 지급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후에 만약에 뭐 계약이 해제됐다라든가 뭐 이렇게 됐을 때 갑을 사이에, 계약 당사자 갑을 사이에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병한테 그 대금을 갖다가 돌려주라 이러면 안 됩니다. 예,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 해요. 4번 맞는 말입니다. 자, 다음 5번. 갑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대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그렇죠. 갑, 네가 해당 목적물을 나한테 넘기지 않기 때문에 나도 대금을 못 주겠다. 동시행항변권이죠. 네,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주택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을이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틀린 것은 자 1번 을이 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대금 수령 여부 확답을 최고했는데도 그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했다. 그럼 거절한 걸로 보는 거죠. 예, 맞는 말이고요. 넘기세요. 자 2번입니다. 을이 병에게 대금 지급한 후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금 반환 청구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네, 안 됩니다. 지들끼리 알아서 해결해야 돼요. 안 되는 거. 2번이 정답이죠. 쉽죠? 자 3번 계약이 을의 기망으로 체결된 경우 병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그렇죠. 취소 못하죠.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4번 병이 을에게 대금 수령의 의사표시를 한 후 갑과 을이 계약을 합의 해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는 효력이 없다. 그렇죠. 수익의 의사표시를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권리를 취득을 했어요. 따라서 갑을 둘이서 이 병의 권리를 갖다가 없앨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자 다음 5번 병이 을에게 대금 수령의 의사표시를 했는데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손해배상 청구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20번 계속 보겠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1번에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된다. 반드시 현존할 필요 없어요. 이후에 확정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다음 2번 요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예. 자 다음 3번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동시행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있죠. 아까 나왔던 거죠. 갑 네가 목적물 안 주니까 나도 대금 못 줘. 예. 자 다음 4번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예, 맞습니다. 변경 소멸 못 시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인 것이죠. 바로 작년 문제였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딱 요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제3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 제3자가 수익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절한 걸로 보는 거죠.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또 한 문제 더 나와 있네요. 자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계약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겁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 을은 자 낙약자는 갑의 병에 대한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1번 선다 같은 경우는 표현이 상당히 어렵죠. 여기서 말하는 갑의 병에 대한 항변,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가관계입니다. 대가관계. 이거를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낙약자 을 같은 경우는 갑과 병 사이의 이 대가관계를 이유로 해가지고 뭐 계약을 갖다가 뭐 끝내자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대가관계는 어디까지나 갑병사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대가관계가 이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말입니다. 지금 선다 1번이. 예,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럼 2번. 병이 수익 의사표시를 한 후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렇죠. 갑은 해제할 수 있죠. 예, 계약 당사자니까요. 자, 3번. 병이 수익 의사표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에 대한 대금 지급 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예, 맞습니다. 확정적으로 취득하죠. 4번 을이 상당한 기간 정해서 병에게 수익 여부 확답 최고했는데 그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하면 병의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뭐 당연한 말이고요. 5번 을이 병에게 대금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당연히 없죠. 예. 지금 선다 1번이 좀 아리까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예? 2번부터 5번까지는 뭡니까? 예? 맞다라는 우리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남는 건 이제 1번인 것이죠. 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특히 시험 칠 때 진짜 생뚱맞는 표현이라든가 생뚱맞는 판례가 나오죠. 그럼 그게 정답이 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요. 예? 극히 낮다고요. 그냥 패스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정답일 수도 있긴 있어요. 예, 뭐 다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 세모 표시하시고 넘어가셨다가 만약에 나머지가 다 옳은 거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냥 과감하게 찍으시면 됩니다. 풀 수 있겠죠? 네. 자, 다음 22번 보겠습니다. 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다. 맞습니까? 이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해제가?
그렇죠. 소급효가 있다는 것이죠. 해제, 취소 둘 다 소급효가 있죠. 네. 다음 2번입니다.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만약에 매도인 갑이 채무 불이행을 했다. 그러면 이 을의 입장에서는 채무 불이행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행불능입니다. 이행불능 형태의 갑이 만약에 채무 불이행 상태다. 그러면은 을의 입장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손해가 있다면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둘이서 합의를 통해서 해제를 했다. 이게 이제 해제 계약이죠. 지금 요 상황 같은 경우는 갑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을이 해제권을 행사를 한 것이고, 요 상황 같은 경우는 말은 똑같이 해제지만 합의 해제란 말이에요. 이건 계약입니다. 계약.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합의 해제로 계약이 끝난 상황에서는 을이 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차원이 달라요. 해제권 행사하는 거랑 합의로 계약 해제하는 거랑은요. 예. 자, 다음 이제 3번에 보시면요. 계약 해제 효과로 반환할 이익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악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맞습니다. 예, 당연한 말이고요. 자, 다음 4번.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에 기초해서 해제 후 말소등기 전에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그 선악을 불문하고 해제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경우냐면요. 자, 갑과 을이 기존에 매매계약 체결을 했고 해제 의사표시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해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해제 의사표시를 했으면 이제 뭡니까? 이게 다시 원상회복을 해야 되겠죠. 대금 받았던 것도 돌려주고 목적물도 돌려줘야 되는데, 해제 의사표시 후에 만약에 을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등기에 기초해가지고 제3자랑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뭐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이 제3자 같은 경우는 선의의 경우에만 보호를 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악이랑 보호를 못 받아요. 아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따라서 4번이 틀린 거고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이게 틀렸죠. 다음 5번. 중도금을 지급한 부동산 매수인도 약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뭐 당연한 말이죠. 둘이서 약정한 대로 해제권 행사를 하는 거겠죠. 네, 넘기십시오. 자, 다음 이제 23번 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을이 갑의 의무이행과 동시에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병은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다음 중 틀린 겁니다. 자, 1번. 병은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갑과 을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당연한 말이죠. 자, 2번.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병의 급부청구권을 소멸한다. 맞습니까? 자, 만약에 수익의 의사표시 후라고 한다면은 변경시킬 수 없죠. 자, 하지만 수익의 의사표시 전입니다. 수익의 의사표시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예, 죄송합니다. 지금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소멸됩니다. 청구권이 수익자에. 아시겠어요? 자, 다음 3번.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있죠. 예, 동시행함으로 행사할 수 있죠. 예, 3번이 틀렸고요. 자, 다음 4번.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 병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 예, 그렇고요. 자, 다음 5번. 병이 대금을 수령을 했는데 매매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뭐 당연한 말이겠죠. 예. 지금 이 선다 2번 같은 경우로 여러분 좀 어떻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냐면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가 이렇게 있을 때 병이 이제 수익자입니다. 이렇게 수익자가 있을 때 이 수익자가 어쨌든 간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다.
이렇게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은 병에게 이행 청구권이 생기는 거죠. 병에게 이제 이렇게 이행 청구권이 생기게 되는데, 갑과 을 둘 사이에 이렇게 합의를 통해서, 갑과 을 사이의 합의를 통해서 이 이행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되는데, 지금 선다에서 나와 있듯이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취소권을 행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해제권을 행사를 해가지고 단독적인 의사표시를 통해서 만약에 계약이 끝난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 이행청구권도 없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경우가 달라요. 경우가 합의로 해제하는 거랑 해제권 행사하는 거랑 다르듯이 이것도 다른 겁니다. 아시겠어요? 어렵습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둘이서 합의를 통해서 병의 이행청구권을 없애는 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일방 당사자가 취소권을 행사한다라든가 해제권을 행사를 해서 계약이 끝난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은 병의 이행 청구권도 소멸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정리됩니까? 예, 경우가 달라요. 경우가. 자,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24번 할 차례죠. 예, 자,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에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해제 후 착오 원인 취소되죠? 이거 엄청 자주 나온 표현입니다. 요거. 예, 알아놓으시고요. 자, 다음 2번. 계약을 합의 해제한 경우에도 민법상 해제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 맞습니다. 합의 해제랑 그냥 해제권 행사하는 거랑 공통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소급표가 있다라고 하는 거. 둘 다 소급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개가 이렇게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3번.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매대금의 변제 제공을 하여야 한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냥 채무 불이행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때에 따라서 최고를 하고 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최고 없이 해제를 하든지 해제권 행사하면 됩니다. 이행 제공할 필요 없어요. 이행 제공해야만 된다 뭐 이런 거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서 나왔단 말이죠. 예. 자, 다음 4번.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자는 토지 매매 계약의 해제로 인해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금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자입니다. 이게 지금 뭔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특정한 토지에 대해서 갑과 을이 뭐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라든가 이런 거를. 그래서 을이 토지의 소유자죠. 이제 계약을 통해서 소유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을이 이후에 뭐 이렇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 건물을 다시 만약에 팔았다. 다른 애한테. 매매. 자,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 기존에 했었던 토지 매매 계약 있죠. 이게 만약에 해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병이, 여기서 건물 매수인 병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3자에 해당을 하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병 요놈은 이 토지 매매 계약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놈이에요.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 안 하는 거죠. 네, 그 말이었고요. 지금 이 4번이. 자, 그다음 5번에 공유자가 공유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 중 1인은 다른 공유자와 별개로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는 거죠. 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25번 보겠습니다. 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묵시적. 네, 나왔네요. 묵시적이란 말이 나왔을 때 안 되는 경우가 없다 그랬죠? 다 됩니다, 그냥. 네. 자, 다음 2번.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한다. 그렇죠. 도달하면 철회를 못해요, 의사표시는. 자, 다음 3번. 토지 임대차에서 그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에 통고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존속 기간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죠. 몇 개월 지나고 소멸입니까? 임차 몇 개월입니까? 1개월입니다. 1개월. 예, 1개월. 예. 자, 다음 4번 봅니다.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중 1인에 대해서 해지권 소멸한다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예, 이게 바로 이제 불가분성이라는 겁니다. 불가분성. 자, 5번에 보시면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 해지로 인해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만약에 해지권을 행사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이자가 있으면 이자를 줘야 돼요. 근데 지금 합의 해지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자 안 줘도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겠죠. 합의를 본 거니까. 네. 해지랑 해제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해지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대부분 해제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되기 때문에 해제라고 생각하시고 푸셔도 무방합니다. 예, 자, 다음 이제 26번 보겠습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1번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특별한 특약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지급할 의무가 없죠. 없습니다. 자, 다음 2번 계약의 상대방이 여러 명인 경우 해제권자는 그 전원에 대해서 해제권을 행사해야 한다. 맞습니다. 전원에 대해서 싹 다 행사해야 돼요. 불가분성이죠. 자, 다음 3번 매매 계약의 해제로 인해서 양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 회복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맞습니다. 자, 다음 4번에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 이게 뭐죠? 정기행위 맞습니까? 네, 정기행위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 결혼식 화환 뭐 이런 거죠. 결혼식이 끝나버렸어요. 근데 화환을 들고 왔어요. 예, 그러면은 최고할 필요 없이 바로 해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이행 지체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최고하고 해제권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최고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해제하면 됩니다. 하지만 해제 의사 표시는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이 선자 3번에 보시면은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 의사 표시가 없더라도 계약의 효과가 발생한다. 틀린 거죠. 해제 의사 표시는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 5번에 보시면요. 매매대금 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양수인은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보호받는 제3자 같은 경우는 뒤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묶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27번 또 제3자에 대한 문제죠. 예, 여기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27번 보십시오. 계약 해제 소급표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는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 계약 해제 전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해서 이를 피보전 권리로 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채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제3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묶어서. 자, 보호받는 제3자입니다. 일단 이 제3자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게 크게 두 파트입니다. 우리가 의사표시에서 했었던 이제 통정허위 표시 있죠. 여기서 과연 제3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봅니다. 한 번씩. 좀 어려워요. 처음에 하실 때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해제 파트에서도 보호를 받느냐 못 받느냐를 물어봅니다. 예. 근데 이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일단 이 통정허위 표시 같은 경우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죠. 무효죠. 무효. 근데 니들이 굳이 통정허위 표시를 했기 때문에 보다 더 넓게 제3자를 보호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그 제3자가 취득한 권리가 채권인 경우에도 보호를 받고요. 물권인 경우에는 당연히 보호를 받습니다. 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해제를 통해서 보호받는 제3자는 좀 경우가 달라요. 해제라고 하는 거는 일방 당사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당사자가 해제권을 행사하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3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도 만약에 제3자가 채권만 만약에 취득을 한 상태다. 그러면은 보호를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물권,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을 때만 보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범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해제 파트에서 만약에 보호받는 제3자를 물어본다. 그러면은 과연 제3자가 취득한 권리가 채권인지 물권인지를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3번 보죠. 1번 다시 보겠습니다.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했다라고 돼 있죠. 보호를 받나 못 받는다?
못 받는 겁니다. 채권 양수했으니까. 자, 다음 이번에 계약 해제 전 해제 대상인 계약상의 채권 자체를 갖다 압류했대요. 채권을 압류했답니다. 보호 받나 못 받는다? 그렇죠. 못 받는 겁니다. 자, 다음 3번에 보시면은 해제 대상 매매 계약에 의해서 채무자 명의로 이전 등기는 자, 부동산을 가압류를 했답니다. 부동산을 가압류했대요. 이거는 보호를 받는 거죠. 지금 선다 2번이랑 3번이랑 좀 경우가 다릅니다. 예. 압류를 했는데 채권을 압류하면 보호를 못 받지만 부동산 자체를 갖다가 압류해버리면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3번이 이제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주택의 임대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한 후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만약에 대항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항 요건 안 갖췄기 때문에 보호도 못 받는 거죠. 자, 다음 5번. 해제 대상 매매 계약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수증자입니다. 등기 안 했죠? 예, 보호 못 받는 겁니다.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다고 봐주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자, 다음 오른쪽 이제 28번 보겠습니다. 자, 갑의 건물에 대한 갑과 을의 자, 매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1번에 계약 성립 후 건물에 가압류가 되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을은 갑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자, 건물에 가압류가 있어요. 네? 그럼 그게 해제 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갑의 부동산에 현재 가압류가 걸려 있는 거죠. 근데 을은 해제도 못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동시 이행의 항변권 행사하는 겁니다. 이건 동시 항변권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압류를 말소시키고 온전한 상태에서 물건을 나한테 넘겨줘야 내가 대금을 주겠다라고 동시에 항변권 행사할 문제인 거지. 자, 가압류 걸려있으니까 새끼 나 해제할래.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말인지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을은 그와 동시행 관계에 있는 잔대금 제공해야 된다. 대금 제공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필요 없죠? 예? 지금 갑이 이행 불능입니다. 그러면 을은 해제권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자기가 뭐 대금을 갖다가 지급하고 그럴 필요가 당연히 없는 거죠. 예. 자, 다음 3번. 갑의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을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갑에게 계약상 의무 이행을 구하는 경우 갑은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뭔 상황인지 모르겠죠? 자, 지금 기존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이렇게 체결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갑이 이행 지체를 했대요. 갑이 이행 지체를 하게 되면은 일단 이 을의 입장에서는 빨리 이행하라고 최고를 하고요. 최고를 해도 갑이 말을 못 알아먹는다. 그러면 이제 해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행 불능이라면요. 그러면 바로 해제하면 돼요. 차이가 있어요. 예, 자, 최고하고 해제를 했어요. 해제권 행사를 해가지고 매매 계약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예? 근데 그 다음날 다시 뭡니까? 을이 갑에게 찾아가가지고 야, 계약은 해제됐지만 네 이행을 해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예? 갑에게 계약상 의무 이행을 구하는 경우 갑은 그 이행을 당연히 거절할 수 있는 거죠. 네 해제권 행사했잖아. 그럼 계약 끝난 거죠, 그러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게? 예. 지금 이행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을이 해제를 했죠. 그러면 계약은 끝난 거예요. 예. 근데 계약이 갖다가 뭐 존속이 됐기 때문에 네가 빨리 의무이행을 네가 의무이행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당연히 갑은 거기에 대해서 거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거 빤 맞을 일이죠. 지가 해제해놓고 예, 또 이행하라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따라서 지금 3번이 이제 맞는 말입니다. 거절할 수 있어요. 자, 다음 4번에 을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을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죠. 적법하게 해제된 이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예, 취소할 수 있죠. 자, 다음 5번 갑이 소의 제기로서 계약 해제권을 행사한 후 그 소를 취하하면 해제 효력도 소멸한다. 이 해제라고 하는 거는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한번 행사를 해버리면은 그걸로 그냥 끝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소를 취하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해제권 행사할래, 이런 거 안 되는 겁니다. 예,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한 번 해제권을 행사를 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예. 그러니까 소멸하는 거, 소멸하는 거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 자, 다음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29번 봅니다. 갑 소유의 X 토지와 을 소유의 Y 주택에 대한 교환 계약에 따라서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후 그 계약이 이제 해제가 되었습니다. 교환에 대한 문제죠. 교환. 네. 교환 문제가 나오면은 그냥 매매라고 생각하셔도 충분합니다. 네. 자, 계약 해제 소급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겁니다. 또 보호받는 제3자 문제죠. 자, 먼저 기억해 봅니다. 계약 해제 전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자. 보호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맞아요. 보호받겠죠? 완전한 권리 취득한 겁니다. 이전 등기 경료했으니까요. 자, 니은에 계약 해제 전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해서 그에 기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예. 가등기도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다라고 봅니다. 예, 우리 법에서는. 보호를 받고요. 니은도. 자, 그럼 디귿에 계약의 해제 전 갑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췄다. 예, 보호받습니다. 자, 다음 이제 리을에 보시면은 계약 해제 전 X 토지상의 을의 신축 건물을 매수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토지상의 신축 건물 매수한 자죠. 네. 이 문장만 보셨을 때, 예? 지웠네요. 아까 했던 거 있죠?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토지 계약을 만약에 체결을 했다. 요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을이 토지를 사서 건물을 지었고, 이 건물의 이제 매수인인 거죠. 자, 이 갑과 을이 당초 했었던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었을 때, 요놈. 이 계약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놈입니다. 예, 따라서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리을만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정답은 3번이네요. 자, 그 다음 이제 계약 각칙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먼저 이제 계약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계약금. 자, 1번 봅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1번에 계약금에 의해 해제권이 유보된 경우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해제권이, 계약금에 의해 해제권이 유보되었다 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갑과 을 사이에 계약금 계약이 있었고, 예? 계약금 계약이 있었고, 이 계약금이 현재 해약금이라는 거예요. 해약금.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만약에 갑과 을 사이에 이렇게 계약금 계약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을 해야 계약이 성립을 하죠. 계약금을 지급을 해야 성립을 합니다. 따라서 계약금 계약은 낙성 계약이 아니라 요물 계약입니다. 요물 계약이에요. 요물 계약. 그리고 매매 계약의 종에서 이루어지는 종된 계약입니다. 종된 계약. 자, 이런 상태에서 계약금 계약을 좌우지간 체결을 하게 되면은 우리 민법에서는 해약금으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계약금을 받은 갑의 입장에서는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물어내고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을 같은 경우, 계약금을 준 을 같은 경우는 준 계약금을 포기를 하고 계약을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해약금으로 추정되는 이 계약금 계약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후에 만약에 갑이 채무 불이행을 한다거나, 예? 을이 채무 불이행을 한다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해제권 행사하는 거 있죠? 그걸 못합니까? 당연히 할 수 있겠죠?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까지가 아직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죠.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해약금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행에 한번 착수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해약금 해제가 안 돼요. 이행에 착수한다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렇죠. 중도금입니다. 중도금. 만약에 을이 이 이후에 만약에 갑에게
중도금을 만약에 지급을 했다. 그러면 이건 이행이 이제 착수가 된 겁니다. 단계가 이미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 이제 해약금 해제를 못 합니다. 다만 중도금까지 지급을 했고 잔금까지 다 지급을 했는데 갑이 해당 목적물을 만약에 넘겨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해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해제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예. 따라서 1번이 틀렸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당연히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죠. 자, 다음 2번. 매도인이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까? 자, 지금 여기서 중도금 지급, 이게 이제 이행에 착수가 된 거고 이미 단계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해약금 해제가 안 되는 겁니다. 예. 따라서 이제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제, 이게 이제 해약금 해제를 하겠다는 거죠. 이거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음 3번.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 자, 지금 해약금 해제한 거죠. 배액 상환 해제. 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해약금 해제는 적법하게 권리 행사를 한 거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다음 4번. 계약금의 포기나 배액 상환에 의한 해제권 행사를 배제하는 당사자 약정은 무효이다. 해약금 해제는 어쨌든 간에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특약으로 얼마든지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유효입니다. 유효. 예. 이 계약법 파트에서는 대부분이 다 임의규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임대차에 나오는 임차인의 권리 중에서 강행규정이 몇 개가 있을 뿐 대부분 다 임의규정입니다. 특약으로 다 얼마든지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5번.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셔야 되냐면은 과연 이 소송을 제기하는 게 이행에 착수한 거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소송. 네? 소송. 소송은 이행 착수가 아닙니다. 이행 착수한 거 아니에요. 이행 착수하기 전이라고 한다면은 해약금 해제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송 말고도 또 한 번씩 등장을 하는 게 토지거래 허가 이런 겁니다. 허가를 받았다 안 받았다. 허가를 만약에 받게 되면은 이행에 착수한 거냐? 착수한 거 아닙니다. 예. 자, 따라서 5번이 맞는 말인 거죠. 예. 자, 오른쪽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1번에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 추정. 맞죠? 2번 매매 해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예, 임대차에도 물론 적용됩니다. 자, 다음 3번 해약금에 기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원상 회복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상 회복에 문제가 생기려면 이행에 착수를 했어야죠. 하지만 해약금 해제를 했다라는 건요,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원상 회복에 문제도 생길 리가 없겠네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좋습니다. 그 다음 3번도 맞는 말이고요. 다음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있죠? 허가를 받는 게 이행에 착수한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네. 자, 다음 5번에 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 잔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네요. 소송 제기하는 거 이것도 이행의 착수가 아니라 그랬죠. 그럼 당연히 해약금 해제를 할 수가 그렇죠, 있는 거죠. 이행 착수가 아니니까요. 자, 따라서 정답이 이제 4번이 이제 되는 것이고요. 자, 3번 계속 보겠습니다. 2014년 5월 1일 갑이 그의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같은 해 5월 10일 계약금을 그로부터 2개월 후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겁니다. 자, 1번에 갑을 사이의 계약금 계약은 낙성 계약이다. 예? 요물 계약입니다. 요물 계약. 아주 쉬운 문제였어요. 예? 쉽죠, 문제. 이런 문제는. 그럼 바로 1번 치고 넘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내려가 보시면은 을이 지급한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 추정. 네, 맞는 말이고요. 자, 다음 3번. 을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금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당연히 그렇겠죠. 자, 다음 4번. 을이 2014년 6월 10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그렇습니까?
지금 중도금 지급했죠? 그러면 이행의 착수가 된 거죠? 그러면 해약금 해제가 된다, 안 된다? 예, 안 되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다음 5번. 을이 2014년 7월 10일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을 했는데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을은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습니까? 이전 등기 안 해줍니다. 이행 지체죠. 그러면 최고하고 계약 해제하는 거죠. 자, 지금 선다 1번부터 4번까지 나오는 해제라는 말은 해약금 해제죠. 그리고 선다 5번에서 나오는 거는요. 예? 이건 그냥 해제권 행사하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해제권 행사. 예. 다른 해제죠. 예, 다른 해제입니다. 예. 자,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요물 계약이라는 말이 딱 나왔을 때 바로 계약금 계약이 딱 떠오르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요물 계약. 대표적인 거 뭐 있습니까? 그렇죠. 현상 광고 계약이 있죠. 요물 계약 대표적인 거 두 가지. 계약금 계약이랑 현상 광고 계약입니다. 네. 현상 광고 계약 뭔지 아시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번 보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겁니다. 자, 1번에 갑과 을 사이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도 가능하다. 그렇죠. 당사자들끼리 얼마든지 그렇게 약정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4번, 2번. 갑과 을 사이의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그렇죠. 요물 계약이면서도 종된 계약이죠. 자, 다음 3번에 을은 중도금의 지급 후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없습니까? 해지할 수 없습니다. 예, 중도금 지급했죠. 중도금 지급했죠. 이행에 착수한 겁니다. 자, 다음 4번에 을이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갑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약금 해제를 통해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다르죠. 이것도 또 만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권 행사를 할 때는요, 그땐 손해가 생기니까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 행사할 수 있죠. 하지만 해약금 해제를 할 때는 손배 청구 안 돼요. 왜 그렇죠? 이행 착수 전이니까요. 예? 손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손해가 있다고 해도 굉장히 미비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다음 5번. 갑과 을 사이에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렇죠. 임의규정이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인 거죠. 4번. 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5번. 갑은 그의 X가옥을 을에게 1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1천만 원을 받았고 잔금 9천만 원은 그로부터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 후 갑의 귀책 사유로 위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갑이 을에게 1천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약정도 함께 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겁니다. 자, 1번에 계약금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갑을 사이의 약정은 매매 계약에 종된 요물 계약이다. 그렇죠. 계약금 계약인 거죠. 맞는 말이고요. 자, 다음 2번. 갑과 을이 이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을은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렇죠. 이행 착수 전. 3번. 을이 잔금을 준비해서 등기조 절차를 밟기 위해서 갑에게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촉구. 이행에 착수라고 볼 수 없다. 자, 을이 잔금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갑한테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갑의 손을 잡고 같이 등기소에 가자는 겁니다. 이행 착수로 봅니다. 의미법에서는. 예. 이 정도면 고생하셨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3번이 틀렸습니다. 이행의 착수라고 볼 수 없다. 이행 착수 볼 수 있습니다. 3번. 자, 다음 4번에 이행행위 착수 전에 을이 해약금 해제를 한 경우 을은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당연한 말이죠. 예, 손해배상 못하고요. 자, 5번. 을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매매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을의 위약금 지급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 지금 문제에서 갑의 귀책 사유 어쩌고 저쩌고죠. 그러니까 이 위약에 대한 특약은 갑의 귀책 사유가 있을 때에 관련된 위약이죠. 특약이죠. 자, 그런데 지금 선박 5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을의 귀책 사유이기 때문에 예,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인정되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인정 안 돼요. 예. 자, 다음 이제 6번에 보시면 이제 매매 나와 있죠. 매매부터는 조금 끊었다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약 강론 끝까지 가기 때문에 5시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네? 지난주에 이미 다 말씀을 다 촬영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미 다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오늘 임대차 끝까지 다 나갑니다. 예, 그래서 예, 여러분들 나중에 32번까지 나가는 겁니다. 계약 강로까지 하니까 예, 좀 유념해 주시고요. 자, 그럼 6번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